안녕하세요. 영어 빌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쓰이는 that을 살펴보려고 해요. 쓰이는 용도에 따라 붙여지는 명칭을 언급해보면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부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접속사로도 사용됩니다. 접속사는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로 나눠지고요. 여기서 형용사절 접속사에는 관계대명사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요. 상황이 이럴지니 한 번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평생 도움이 됩니다. 뇌는 창고나 마찬가지예요. 막 우겨 넣어도 보관은 되지만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일정 기준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저장하면 꺼냈을 때 당연히 훨씬 쉽겠죠. 제가 오늘 that을 어떤 기준에 따라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접속사 that은 흔히 생략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런지 구조적으로 알아보는 시간까지 후반부에 마련되어 있어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품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품사는 단어의 성격, 기능을 구분해 놓은 말을 뜻해요. 수많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 많은 단어들을 성격, 기능에 따라 8가지로 흔히 분류하고요. 이를 팔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팔품사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는 핵심어, 즉 주 내용을 형성하는 말이고 전치사, 접속사는 핵심어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연결어로 볼 수 있어요. 감탄사는 독립어로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말이고요. 핵심어를 따로 떼서 보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인데요. 여기서 대명사는 명사의 범주에 넣어도 괜찮겠고요. 자, 그래서 4개가 되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죠. that은 이 4개의 품사 중에 동사로는 사용되지 않고요.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한 단어가 여러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죠. that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사부터 볼게요. This is my bag and that is yours. 가방이 아마 2개 있는 모양이에요. 2개 중에서 말하는 사람의 가까이에 있는 것은 this로 칭하고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건 that으로 칭하는 거죠. 여기서 that은 가방이라는 명사를 가리키는 대명사이죠. 가리키는, 지시하는 성격이므로 지시대명사라고 해요. He is sensitive at times. I don't like that. 이 문장에서는 that이 앞 문장 맥락을 통째로 가리키고 있어요. 앞의 문장 맥락을 He's being sensitive at times 이렇게 명사적으로 개념화하여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가끔 예민해.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즉 그가 가끔 예민하게 구는 그런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형용사는요. 형용사의 성격은 뭐냐면 혼자서는 좀 불안정해요. 물론 혼자서도 간단하게 good, beautiful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지만 문장 형태의 연결성으로 보면 어딘가에 의존하는 성격이 있어요. 어딘가에 달라붙어야 안정적이 되어요. 고정된 개념의 명사에 달라붙으면 안정화가 되고요. 아니면 특정 서술적 맥락, 구체적으로는 비동사와 연결될 때 안정적이 되어요. cold winter, winter is cold 이런 식인 거죠. that이 형용사로 쓰인다는 건 명사와 결합하여 안정적인 형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Do you remember that day? that이 혼자 존재하지 않고 day라는 명사와 결합하여 그날을 지칭하는, 지시하는 거죠. 이때 that은 형용사 기능이므로 지시형용사라고 해요. That book is mine. that이 명사 book와 결합한 형태이죠. 지시형용사인 거죠. 그 다음에 부사도 혼자서는 불안정해요. 이것도 exactly, absolutely 이렇게 혼자서도 의미를 전달하지만 문장 형태의 연결성으로 보면 어딘가에 붙는다는 겁니다. 동작성이나 상태성이 느껴지는 말과 결합해요. 동사, 형용사, 부사와 결합합니다. 그리고 고정된 개념인 명사와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He runs quickly. 부사 quickly는 동작성을 갖고 있는 동사인 runs를 서포트하는 관계이죠. 그는 빨리 달린다. The movie was really interesting. 부사 really는 상태성을 갖고 있는 형용사 interesting을 서포트하는 관계인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그 영화는 정말 흥미롭다. He speaks very clearly. 부사 very는 상태성을 갖고 있는 clearly를 서포트하고요. 매우 명료하게. 부사와 부사로 이루어진 very clearly
이 덩어리는 또 앞쪽 동작성을 갖고 있는 동사인 speaks를 서포트하죠. 그는 매우 명료하게 말한다. 자, that이 부사로 쓰이는 경우를 보면 I didn't know it was that hard. 여기서 that은 상태성을 갖고 있는 형용사 hard를 서포트해요. that이 부사 기능으로 쓰이고 있고요. 나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 I don't like coffee that much. 나는 커피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 that이 부사 much를 서포트하죠. that은 부사로 기능하고 있는 거죠. Is it really that important?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that이 형용사 important를 서포트하고 있어요. that은 부사예요. 자, 여기서 보면 that이 부사로 쓰일 때는 주로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단어 차원의 that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사실 이제까지 내용은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도 품사적인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좀 더 체계적인 정리에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하고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that이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예요. 접속사는 뒤쪽에 주어 동사 구조를 취하죠. 그런데요, 주어 동사 구조는 그 자체로 영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의 문장 단위이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Jean does push-ups every day.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이에요. 영어는 주어 동사를 문장의 기본 단위로 생각하는 거죠. 동사 does가 있음으로 해서 G는 매일 푸시업을 한다, 이렇게 한다, 서술하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푸시업은 팔굽혀펴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 앞에 접속사 that을 붙이면요, That Jean does push-ups every day. that이 이 문장을 꽉 묶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문장이 아니게 되어요. 무슨 말이냐면 Jean이 푸시업을 매일 한다, 이렇게 서술 구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that이 접속사이잖아요. 뒤쪽 주어 동사를 꽉 묶고요. 접속, 즉 접착제처럼 어딘가에 붙이는 역할까지 해요. 그렇게 어딘가에 붙어야 비로소 완성된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hat Jean does push-ups every day. 이 자체로는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이 아니면 뭐냐? 절이에요. 주어 동사 요소를 갖췄지만 접속사에 꽉 묶여있는 주어 동사 형태의 단위는 문장이 아니라 절이라고 해요. 절은 문장이 아니라 문장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예요. 즉 문장을 구성하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접속사 that이 꽉 묶고 있으니 that절이라고 하고요. 이 절 덩어리가 문장 내에서 어떤 부분에 접속되는 거거든요. 문장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결관계를 맺어요.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느냐, 그걸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 관계성, 연결성을 보려면 다시 품사로 돌아가 봐야 하거든요. 아까 that을 단어 차원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구분했잖아요. that이 접속사로 쓰여 주어 동사 요소를 꽉 묶고 있는 절의 개념일 때도 품사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즉 명사, 형용사, 부사로 나뉘어 각각 파악하고 써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접속사 that으로 꽉 묶인 이 절 덩어리가 명사적 성격을 띠면 명사절, 형용사적 성격을 띠면 형용사절, 부사적 성격을 띠면 부사절이 되는 이런 식인 거예요. 명사적 성격부터 볼게요. 명사적 성격이니 명사절이라고 부르고요. 명사는 고정된 개념, 동작성, 상태성이 없어요. 그런데 that절에는 does, 동사가 있잖아요. 동작성이 명백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동작성이 완전히 서술되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접속사 that에 꽉 묶여 있어요. 갇힌 구조라는 거죠. 동작성이 있지만 이 동작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갇혀 있다. 이 갇힌 덩어리를 명사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Jean이 매일 푸시업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서술되는 게 아니라 끄트머리가 것, 이렇게 갇힌 느낌이 됩니다. 고정된 개념, 갇힌 개념의 명사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영어에서 어순을 보면 동작을 기준으로 주체는 동작 앞쪽에 놓이고요. 대상은 동작 뒤에 놓여요. 영어는 이 위치가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때 이 동작이 문장에서 동사이면 동작의 주체는 주어라고 하고요. 동작의 대상은 목적어라고 해요.
만약 이때 동작이 아니라 상태라면, 그리고 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비동사라면 비동사의 대상은 보어라고 하고요. 여기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문장의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장 성분은 결국 문장 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 품사는, 즉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는 위치 이전에 단어나 구, 절이 띄고 있는 기본 성질이에요. 어쨌든 명사 덩어리, 즉 명사절은 동작의 주체, 즉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동작의 대상, 즉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비동사의 대상, 즉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That Gene does push-ups every day is important to him. that은 꽉 묶어서 어딘가에 접속, 연결시킨다고 했잖아요. that절이 주어 자리를 점하고 있어요. 문장에서 주어인 것이죠. 문장 구조를 보면 that절이 문장에서 주어 위치에 접속되어 주어, 동사, 보어의 뼈대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hat으로 꽉 묶인 주어, 동사 형태는 하나의 사실 단위가 되고요. 꽉 묶으니까 안정적이고 공식적이고 격식적인 느낌이 나요. 현대 영어에서는 이렇게 that으로 묶은 사실 단위를 문장 앞쪽에 잘 배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it is important to him that Gene does push-ups every day. 좀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 대명사 it를 사용해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으니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니야, 나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앞쪽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싶어. 그러면 동명사를 사용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Doing push-ups every day is important to Gene. 매일 푸시업 하는 것은 Gene에게 중요해. 자, 좀 전에 that절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요.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볼게요. I know that Gene does push-ups every day. 일반 동사 know 뒤에 that절이 오면 이건 동사의 목적어인 거죠. that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접속되어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 즉 이렇게 뼈대 구조를 형성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that이 동격절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격절인 경우도 that절은 명사절로 보시면 되겠어요. 동격이라는 게 같은 거잖아요. 같은 게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로 이중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Have you heard the rumor that Gene does push-ups every day? 여기서 the rumor와 that절이 서로 동격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The rumor is that Gene does push-ups every day. 이거거든요. Have you heard the rumor? 너 그 소문 들었어?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말로 상황을 환기해 주고요. 뒤쪽에서 that절로 그 소문의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는 형태인 거예요. 지인이 매일 푸시업 한다는데? 이렇게요. 소문이라는 말로 환기하지 않고 곧바로 내용을 동사의 목적으로 취해도 돼요. Have you heard that Gene does push-ups every day? 이렇게 되면 that절이 곧바로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구조가 되겠고요. 한번 흐름을 끊는 방식으로도 가능해요. A가 말합니다. Have you heard the rumor? 그럼 상대방이 물을 거 아니에요. What? 무슨 소문? 자, 그때 The rumor is that Gene does push-ups every day. 이렇게 소문의 내용을 따로 언급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문장의 뼈대를 구성하는 요소이고요. 즉 필수적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품사는 명사,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품사는 동사이죠. 목적어 자리는 명사, 보어 자리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뼈대 구조에 살을 붙여 말을 더욱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할 수 있거든요. 살은 선택적 성분이고요. 수식어라고도 해요. 수식어 자리를 점하는 품사적 요소는 형용사, 부사예요. that절은 부사, 형용사 기능으로 수식어 자리를 점하는 형태로도 쓰입니다. 먼저 형용사부터 볼게요. 형용사는 혼자는 불완전한다고 했잖아요. 명사나 비동사와 짝을 이루는데요. that절의 형태에서는 명사와 짝을 이루는 경우에 주로 해당이 되어요. Gene uses this laptop for work. 이 문장을 갖고 시작해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이고 어디에 묶여있는 게 아니므로 동사 uses가 완전히 서술하는 형태를 갖춘 문장이에요. Gene은 노트북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영어에서는요, 중요한 정보, 초점이 되는 정보를 앞으로 잡아 빼는 구조를 많이 취해요. This laptop을 중요한 정보, 초점으로 잡으려고 한다면 앞으로 잡아 빼요. This laptop Gene uses for work.
이렇게 되면 초점이 this laptop이고요. 뒤쪽 주어 동사 형태는 초점에 붙어있는 구조가 되고요. 즉 서포트하는 어구, 수식어가 된다는 말입니다. 초점과 서포트 어구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때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뼈대 구조에 변화가 생겼죠. 초점과 서포트 부분으로 나누어져 새롭게 배치된 거잖아요. 이 두 부분을 서로 연결해줄 접속사를 넣는데요. 앞쪽 초점이 사람일 때는 who, 사물일 때는 which를 쓰지만 편하게 만만하게 쓸 수 있는 말이 that을 사용해요. 사실 that이 그냥 지시 대명사일 때도 사람이나 사물을 모두 지칭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is laptop that Jean uses for work 이렇게 되는 거죠. 접속사 that은 마찬가지로 뒤쪽 주어 동사 구조를 꽉 묶어요. 묶어서 앞쪽 명사 this laptop에 찰싹 접속시켜 주는 거거든요. 명사에 달로부터 명사를 서포트 수식하는 기능은 형용사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때 that으로 꽉 묶인 절은 형용사절이고요. 자, 그래서 이 전체 구조는 앞쪽에 this laptop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뒤에 형용사절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예요. 명사에 형용사가 달라붙어도 전체 성질은 명사예요. 따라서 this laptop that Jean uses for work 이거는 전체 성격이 명사입니다. 통째로는 명사 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명사 덩어리는 문장 내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자리예요. This laptop that Jean uses for work is outdated and slow. 이 노트북은 진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구식이고 느리다. 파란색 부분, 명사 덩어리가 통째로 주어 자리에 들어간 것이고요.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도 들어갈 수 있죠. They repaired this laptop that Jean uses for work. 이때는 동사 repaired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들이 이 노트북을 수리했어. 이 노트북은 진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거야.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형용사절을 감싸는 that은 우리가 흔히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이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내용은 영상 뒤쪽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다룰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수식어로 부사가 있어요. 부사의 연결성은 동작, 상태성이에요.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와 연결되는 건데요. 대절이 부사로 기능하는 경우는 형용사와 짝을 이루는 구조로 쓰여요. 자, 다시 이걸 가져와 보면 That Jean does push-ups every day. 대절이잖아요. 이 대절을 형용사와 결합한다는 거거든요. I'm sure that Jean does push-ups every day. I am sure. 주어, 동사, 보어, 비동사 뒤쪽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sure, 형용사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대절이 형용사에 접속되면 대절의 기능은 부사가 되는 거죠. 부사절인 거예요. 나 확신해. 확신하는 내용이 G는 매일 푸시업 한다는 거죠.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약간 대절이 목적어처럼 느껴지는데요. 영어 문장의 연결성으로 따지면 형용사랑 연결성이니 부사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I'm glad that Jean does push-ups every day. 기쁘네. Jean이 매일 푸시업을 한다니 말이야. I'm surprised that Jean does push-ups every day. 놀랍네. Jean이 매일 푸시업을 한다니 말이야. 대절이 인지, 판단 형용사와 결합하면 인지, 판단의 내용이 되고 감정 형용사와 결합하면 감정의 원인 또는 이유 맥락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that은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 묶어서 접속시키는 역할이잖아요. 어떤 명료한 뜻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that은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형식적인, 격식적인 측면으로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형식적, 격식적 상황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네, 맞아요. 떼어 거추장스럽게 덮어 쓰고 있지 않고 생략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영어 문장의 기본 단위인 주어 동사예요. 영어는 일단 주어 동사가 갖춰지면 이걸 하나의 단위로 무조건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I know Jean.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로 하나의 문장 단위예요. 나는 Jean을 잘 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요. I know Jean does push-ups every day. 이렇게 해놓으면요. I know Jean. 이 단위로 절대 인식하지 않아요. 기본 단위끼리 묶어서 인식해요. I know 주어 동사로 인식하고요.
또 뒤쪽에 주어 동사 요소가 있잖아요. Jean does push-ups every day. 뒤쪽은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까지 갖추고 있는 구조예요. 주어 동사에 기반한 기본 단위로 따로따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굳이 뒤쪽 Jean does push-ups every day를 접속사 that으로 묶어서 no에 연결하지 않아도 의미를 알아먹어요. 다만 I know Jean does push-ups every day. 접속사로 묶여있지 않으니 정돈된 느낌, 안정적인 느낌이 좀 떨어져요. 풀어 헤쳐져 있는 느낌이 나고요. 붙이는 접속사 역할의 that이 없으므로 동사 know와 뒤쪽 목적어의 관계가 그렇게 강한 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I know는 마치 삽입구처럼 말하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옮기기도 해요. I know Jean does push-ups every day. 나 알아. Jean은 매일 푸시업을 하잖아. 자, 이 부분에서 I know를 옮기면 Jean, I know, does push-ups every day. Jean 말이야. 내가 알기로 매일 푸시업 해. Jean does push-ups every day, I know. Jean은 매일 푸시업 하지. 나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위치 구성이 가능해요. 그런데 that을 넣어 형식을 갖췄으면 I know that Jean does push-ups every day. Jean does push-ups every day. 이 부분을 형식, 격식을 갖춰 꽉 묶었으니 말하는 사람은 좀 더 공식적인 정보,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 know의 명확한 목적으로 기능하는 거고요. 이때는 I know의 위치를 맘대로 바꾸면 당연히 안 되고요. Do you think Jean is a reliable team member? 너 생각에 Jean이 신뢰할 만한 팀원인 것 같니? Jean believes he will be able to overcome this problem. Jean은 믿어 자신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이야. You would say such things could happen at any time. 너는 말하겠지. 그런 일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야. Are you sure Jean does push-ups every day? 너 확신해? Jean이 매일 푸시업 하는 거야? I'm afraid Sam and Susie is not available at this moment. 안타깝네요. 연어 스시가 지금은 없어요. I'm worried I might lose my job. 걱정이 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몰라. 자, 이처럼 think, know, guess, believe, 그리고 형용사로는 sure, glad, afraid, sorry 등과 같이 가볍게 붙였다 뗄 수 있는 말일 경우에는요. that을 빼고 가벼운 어체로 쓰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만 좀 무게감이 있는 내용에는 안정성, 공식성, 형식, 격식 등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공식적인 정보라든가 학문적 사실 등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that으로 묶어 내용의 안정성, 공식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Studies have shown that regular exercise improves mental health. 자, 여러 연구가 밝혀낸 거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정신건강을 증진한다.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new policy will take effect next month. 정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그 새 정책은 다음 달에 발효될 거다. The police reported that the suspect had been caught. 경찰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그 용의자가 잡혔다. The doctor recommended that the patient take the medication twice daily. 의사가 권장한 것에 따르면 환자는 매일 2번 그 약을 복용해야 한다. The chart indicates that jobs in the domestic market have dropped this year. 차트가 가리키는 바에 따르면 내수시장 일자리가 원래 줄어들었다. 자, 이와 같은 경우 무게감이 있는 내용, 안정성, 공식성, 형식, 격식 등이 요구되는 이런 문장에서는 that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 that이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경우를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laptop that Jean uses for work. 여기서 that이 관계대명사이고요. 뒤쪽 절을 꽉 묶는 역할을 해요. 앞쪽 명사 this laptop에 접속,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요. 즉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이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대명사의 역할이에요. that 뒤쪽을 보면 Jean uses for work. 이 부분이 완전한 형태가 아니죠. 뭔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동사 uses 뒤에 목적어인 this laptop이 있었는데 앞쪽으로 잡아 빼낸 상태예요. 그래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죠. 불완전해요. 그 부족한 자리를 관계대명사 that이 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that은 뒤쪽 절에서 목적어 역할이죠.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에 의해 앞쪽의 명사와 뒤쪽의 형용사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이게 통째로는 다시 명사 덩어리이고 이 명사 덩어리가 문장 내에서 통째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를 점할 수 있는 거거든요. Bill fixed this laptop that Jean uses for work. 명사 덩어리가 동사 fixed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것이죠. 이 문장의 의미를 느껴보면 빌이 이 노트북을 수리했어. 이거 진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거거든.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해도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생략하면 이렇게 되죠. Bill fixed this laptop Jean uses for work.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 단위가 주어 동사이죠. 여기에 부사가 붙기도 하고요. 또는 목적어나 보어가 붙는 구조가 형성되기도 하죠. 아무튼 이 기본 단위를 영어 원어민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대시 생략된 이 문장을 보면 Bill fixed this laptop 이 부분을 하나의 주어 동사 목적어 단위로 인식해요. 그러고 나서 Jean uses for work 주어 동사 부사 구조로 인식한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대시 원래 갖고 있던 기능 즉 대명사로서 뒤에서 목적어 자리를 점하는 기능을 느껴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 뒤쪽의 불완전한 절은 앞쪽 this laptop에 딸려있는, 붙어있는 말이구나. 이것까지 함께 인식한다는 겁니다. This laptop Jean uses for work needs to be updated. 자, 여기서는 주어 자리에 들어간 건데요. This laptop이 명사이니 일단 주어로 인식하는데요. Jean uses for work. 주어 동사 부사 형태가 또 나오잖아요. 앞쪽 명사인 this laptop에 딸려있는 말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needs라는 동사를 만나면 앞쪽 주어를 이 동사와 짝을 맞추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노트북 지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어. 이런 느낌이고요. 그런데요. My son just came in. 내 아들이 막 들어왔다. 주어 동사 구조이죠. 여기서 주어인 my son을 잡아 빼내 초점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my son who just came in 이런 식으로 사람이니까 원칙적으로 관계대명사 who를 넣어 초점과 서포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공통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덩어리는 통째로 명사 덩어리이고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를 점할 수 있겠죠. Bill said hello to my son that just came in. Bill said hello to my son.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로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 that just came in 이것을 주어, 동사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때 that 이하를 앞쪽 명사에 딸려있는 말로 인식하게 되고요. that은 관계를 이어주는 대명사로 뒤쪽에서 주어 자리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인 거죠. 이렇게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는요. that을 생략하면 주어 동사 구조의 짝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Bill said hello to my son just came in. Bill said hello to my son.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의 구조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just came in 동사가 있잖아요. 주어 동사의 기본 구조가 와해되어 버리죠. 뒤쪽에 just came in 이 동사 부분은 주인 잃은 강아지 꼴이 되는 거예요. My son that just came in said hello to Bill. My son이 명사이니까 주어로 인식하고 that just came in 또 주어 동사 구조인데요. 앞쪽 명사 my son에 딸려있는 말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said hello to Bill 동사 목적어 부사로 저 앞쪽의 맥락과 짝을 또 맞춰서 인식을 해요. 자, 여기서도 that을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짝이 안 맞아요. My son just came in, said hello to Bill. My son just came in 주어 동사로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뒤쪽에 동사 목적어 부사가 나오는데 짝이 없어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that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생략할 수 없는 경우를 한 가지만 더 볼게요. The rumor is that Jean does push-ups every day. 비동사로 이어진 이 구조에서는 that을 생략하지 못합니다. 비동사는 A는 B이다. 이렇게 뭔가를 딱 정의하는 느낌, 규정하는 느낌이잖아요. 하나의 단위로 묶일 필요가 있는 거죠. that을 넣어 뒤쪽 내용을 꽉 묶어요. It seems that Jean does push-ups every day. It appears that Jean does push-ups every day.
여기서 it는 막연한 상황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런데 가주어, 진주어 구조는 아니에요. That Jean does push-ups every day seems 또는 appears. 이런 구조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상황으로 it를 앞쪽에 배치한 것이거든요. seems, appears. 자, 동사로 뭐뭐로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즉 추측의 뉘앙스를 나타내죠. 그리고 추측하는 내용이 뒤쪽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A는 B이다 이렇게 딱 규정짓는 느낌이 아니라 추측이잖아요. that으로 깍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되겠어요. that을 빼면 it seems, it appears는 약간 추측의 느낌으로 그냥 붙이는 정도가 되어요. 진이 매일 푸시업 하는 것 같아.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that이 생략하는 경우 위치도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겠어요. Jean, it seems, does push-ups every day. Jean does push-ups every day, it seems.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that은 단어 단위와 절의 단위로 구분할 수 있고요. 둘 다 품사적 기준으로 구분하면 한눈에 이해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 명사, 형용사, 부사 기능으로 분류하면 정리가 쉽다. 단어 단위의 that은 명사일 때 지시 대명사이고요. That is my car. 형용사일 때는 지시 형용사가 되죠. That car is mine. 부사일 때는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서포트하는 말이다. That much. 그리고 단어 차원을 넘어 that은 접속사로도 엄청 많이 쓰이는데요. 접속사 that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형태를 꽉 묶어요. 절이라고 하죠. 이 절을 문장 내에 어느 위치에 접속시키는 역할. 명사절일 때는 문장 내에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즉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형용사절일 때는 명사에 접속된다. 이때 that은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부사절일 때는요. sorry, sure, glad, afraid와 같은 형용사와 연결되는 경우이고요. 형용사와 연결되니 문장에서 부사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that은 명확한 뜻이 없고 뒤쪽의 절을 꽉 묶어 어느 위치에 접속시키는 역할, 즉 다소 격식적이고 형식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가볍게 캐주얼하게 전달되는 명사절이나 부사절의 경우에는 이 형식적인 that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절일 때는, 즉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이 목적격으로 기능할 때 생략할 수 있고요. 구조적으로 주어 동사 요소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구조가 불완전해지므로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전 문장을 하나 소개할게요. 테드 영상에서 한 부분을 발췌한 건데요. 여기 보면 that이 연달아 나와요. 다음 시간에는 이 that이 각각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문장 구조 파악, 문장력을 배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모쪼록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힘이 되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